과학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산업과학혁신은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지금 제일 이슈가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 대표팀은 조금 아쉽게도 16강전에서 이제 탈락을 했지만 아쉬운 건 아니었어요. 네. 저는 참 잘했다고. 우리 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결과죠. 네, 네. 예.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결승전까지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이제 친환경을 지향을 하는 월드컵입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에 월드컵이 조금 보면 오프사이드 판정이 굉장히 빨리 맞아요.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타르가 되게 더운 나라인데 뭐 경기장에서 에어컨 바람 나온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이 밑바탕 된 거거든요. 예. 숨어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더워가지고 경기장에 에어컨 바람 나온다 해가지고 되게 환경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요 카타르 월드컵이 친환경 월드컵이다 하니까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카타르는 산유국인데 이번 월드컵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되게 큰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했습니다. 그 태양광 발전소 크기가 축구장 1,400개 크기랍니다. 아유. 그래서 그 태양광 판넬이 180만 장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낮에는 이제 그 발전을 하고 그다음 밤에는 그 사막이라서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로봇팔이 자동으로 청소를 해서 이제 발전량을 유지시키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죠? 그죠.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카타르 전체 전력의 10%를 이제 충당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2단계 뭐 그것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기장 말씀하셨는데 경기장에서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 이 태양광 에너지로 하는데 단순하게 냉방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경기장 천장에 보면 위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걸 설계를 할 때 더운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밑에 냉방된 공기는 밑에 오래 머무르도록 설계를 해서 단순하게 에어컨만 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그 에너지율이 엄청 떨어지겠죠. 만약에 그 냉기가 다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구조역학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겉면은 전부 다 좀 밝게 해가지고 태양광들이 반사되고 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점점 재밌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이니까 기존에 있던 걸 좀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진 경기장인데요.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이라는 건 있는데 이 경기장은 자재의 90%가 재활용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경기했던 974 스타디움. 이게 그때 막 발로 구르면은 소리가 쿵쿵쿵 난다 하면 컨테이너로 지어졌습니다. 컨테이너 974개. 이 974는 카타르의 국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서 처음에 컨테이너로 짓고 대신에 이거는 경기 마치고 난 다음에 해체해서 그 개발도상국한테 이제 기증을 하는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체를 할 거기 때문에 냉방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바람으로 이제 냉방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냉방하고 하면 응축수 같은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주변에 녹지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의 공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공인구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공인구는 알릴라인데요. 알릴라는 뭐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알릴라는 일단은 요새 축구공이 정확하고 이제 빠르게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 셀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20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 월드컵 공인구 중에서는 최초로 친환경 수성 잉크 그리고 친환경 접착제 이걸 썼답니다. 그럼 나중에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경기하는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잉크하고 접착제 친환경을 쓰는 게 뭐 그래 큰일인가 싶을 수도 이미 있는데. 폴리우레탄 조각을 20개를 썼는데. 그러니까. 거죠. 그 이번 대회에서 오프사이드 때문에 골 많이 취소되고 그런데 이제 그 취소가 됐는데 굳이 취소를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심판들이 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피파에서 원래 이제 그 VAR
VAR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자동 심판들 좀 쓰긴 했는데요. 요번에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 SAOT라는 기술을 MIT하고 스위스 720대가 3년 동안 개발한 걸 요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도를 높인 건데요. 그래서 경기장에 12대의 카메라가 전부 다 선수들을 측정을 하고요. 이 선수들을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이렇게 모서리 굽어지는 신체 부위 이걸 갖다가 29군데를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합니다. 이거를 초당 50회. 초당 50회. 네, 초당 50회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옵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공을 찬 순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까 공인구입니다. 알릴라는 공 안에 그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관성 측정 센서라고 해가지고 충격이 있으면 그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초당 500번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정밀도를 높여서 이게 VAR 그 영상들이 넘어오면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오프사이드를 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VAR실 이제 보조심판실에 보내면 보조심판원이 주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럼 주심이 그거를 볼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그 SAOT가 측정하는 것들이 거의 정확하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심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판이 최종적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뭔가 석연치 않은 판정도 계속 판정 있고. 다 AI가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동 판정하면 안 되나 싶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축구계에서는 심판의 권한 그리고 사람에 의한 권한 그러니까 심판이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SAOT, 세미 오토메이티드가 아니라 오토메이티드 그냥 그렇죠. 근데 심판이 판정을 내린다라는 의미에서 세미를 하고요. 기술은 다 된 건데 심판 맞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세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스포츠 경기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자동으로 모든 판정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심판이 꼭 필요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조별리그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이제 결승골 넣은 황희찬 선수 놓고 유니폼을 팍 벗었는데 왜 저런 브라탑을 착용했지? 저게 뭐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기술이 숨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황희찬 선수 파울 받았죠. 옐로카드 받았죠. 근데 이제 그 파울보다는 옛날보다는 우통 다 벗었는데 이제 뭔가 브라탑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쪽이 아니라 그 등 뒤쪽에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성능 추적 시스템, 뭐 영어 약어로 EPT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추적 시스템 안에 GPS라든지 자이로스코프라든지 가속도 센서, 심박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선수들의 활동량이라든지 그다음 움직임 그리고 신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GPS는 우리가 위치 추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경기 때 얼마나 뛰고 이거 한 것들을 갖다 실시간으로 측정하고요.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회전 운동 측정 센서인데요. 선수들이 의 자세 변화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가속도 센서는 얼마나 달렸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오래 달렸느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고 그 다음 심박 센서가 심박수 변화를 측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선수가 자기의 능력치보다 많이 뛰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치에 가깝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교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홍보는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EPTS가 보급형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와, 들어가기 전에 이거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 많이 하겠는데. 보급형은 한 10만 원대? 사람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장비 이렇게 욕심이 자꾸 나는데 야, 축구는 기본적으로 장비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이때까지는 없었죠. 이제 갈수록 이런 센서들 때문에 돈 좀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게 하면 조기 축구 이런데 새벽에 이렇게 축구하시고 가면 심장마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걱정을 할 수 있지. 그런 거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돌연사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선수들이 쓰러졌을 때 이게 다쳐서 쓰러졌는지 심장이 멎었는지 지금은 그 이전에는 가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그거 할 때 심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송을 해서 아니면 바로 그 CPR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선수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요런 거 진짜 좀 많이 보급되면은 그렇죠. 큰 도움이 야, 이거 하겠는데요? 10만 원이요? 10만 원대랍니다. 그 외에 이번 월드컵 속에 숨겨진 과학 기술들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아까 경기장 말씀드렸는데요. 뭐 냉방 이런 시스템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하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에스파이어라는 중앙 관제 센터가 모든 걸 조정하는데 이제 AI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월드컵 관중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관중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장 내에 IoT 장치가 한 4만 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관중들의 움직임, 선수들의 움직임 이런 거에서 관중들의 동선도 이동도 유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나 관중들이 이제 체온이나 이런 것들 측정을 해서 그 냉방 장치 가동 여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더워? 좀 더워 해서 우리가 끄고 켜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하철 타면 그러잖아요. 누군 춥다 그러고 누군 덥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약 냉방칸도 만들어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 경기장 전체를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덥대. 전체가 좀 춥대 이런 것들. 그래서 온오프가 아니라 적절하게 맞춰가는 뭐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을 위해서 피파 플레이어 앱이라는 것들을 피파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장의 뭐 상황이나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선수들이 그 앱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수가 경기를 뛰지 않습니까? 뛰고 나면 그 선수에 대한 그 활동 결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데이터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골을 넣었다. 아니면 반칙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의 사진과 영상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도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구하면은 눈으로 보는 스포츠잖아요. 관중이죠. 근데 피파가 요번에 그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도 축구를 즐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드컵 사이트에 우리 뭐 요새 접근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한테 점자로 알려주는 거죠. 축구에 대해서. 지금 어디. 그래서 그 글자를 점자로 바꾸는 이제 트랜스코딩 이런 기능들을 가진 이제 플랫폼이 모노클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경기 중계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중계를 그냥 문자 중계처럼 달렸습니다, 공 찼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선수의 움직임들을 점자로 계속 알려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의 점자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이야, 대단합니다. 점자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도 서비스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완전히 기술 월드컵이네, 기술 월드컵. 저는 이제 마라톤 처음 그 칩 나왔을 때 개인이 이렇게 그 칩 딱 이렇게 딱 누르고 뛰어가는 모습들이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그 심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하게 되고. 그런데 축구는 더하네요, 지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기술들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숨어 있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기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유니폼. 그리고 축구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폼이 우리가 국가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니폼의 컬러가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팀의 단합력도 높이고 그다음 상대방의 위협감도 줄 수 있죠. 그래서 붉은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뭐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인 그런 배경들이 깔려져 있고요. 브라질은 노란색인데요. 그거는 국기 색깔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아무리 빨간색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폼의 재질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구화 밑에 탄성 소재 이런 것들을 해서 피로도 덜 느끼고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게 경기가 한번 끝나고 나면 그 스포츠 회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매출을 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카타르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신고 뛴 그 축구화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봐라.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여튼 정말 많은 과학들이 숨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날이 뭐 너무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왜 이렇게 춥노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많지. 독감, 감기, 코로나까지 두루두루 조심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십시다. 일교차가 크니까 또 그것도 대비 잘 하셔야 되겠지. 자갈치 아줌마 18,038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